오늘 할 얘기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네. 자, 조건부 확률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확률하고 다를 바가 없어. 다 똑같은데 이제 물론 계산이 만만하진 않지만 그냥 얘도 앞에 확률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데 우리 뭐가 바뀌는 거냐면 뭔가가 바뀌었으니까 앞에 조건부라는 말이 붙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얘는 뭐가 바뀌는 거냐면 표본 공간만 바뀌는 거예요. 표본 공간이 축소되는 거야. 즉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니까 그 전제 조건에 따라 표본 공간이 뭐 하는 거야? 확대되는 게 아니라 축소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예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로 또는 B 사건이 일어났을 때로 표본 공간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표본 공간이 A 사건 또는 B 사건으로 줄어드는 걸 우리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나눠준 프린트에 보면 조건부 확률은 우리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또는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 A의 조건부 확률. 그래서 분자가 둘 다 A 교집합이고 분모가 A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PA가 분모가 되는 거고 그다음 B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PB가 분모가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밑에 주의해 보면 확률 P, B 바 A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 거야. P, B 요거를 바라고 읽고 P, B 바 A 이렇게 읽는 건데 얘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P, A 바 B는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러면 당연하게도 의미상 P, B 바 A하고 P, A 바 B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다른 거예요. 이걸 주의. 뭐 이런 걸 주의하라고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주의 사항이고요. 고개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그 다음 밑에 참고로 돼 있는 거 이게 진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건데요. 자, 조건부 확률 P, B 바 A는 요런 걸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P, B 바 A는 사건 A가 먼저 일어나고 자 조건이 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확률을 알고 싶은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됐니?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B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B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순서상으로는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나중에 일어나도 되지만 거꾸로 B가 먼저 일어나고 A가 나중에 일어나도 전혀 상관없다.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흰 공과 검은 공이 섞여 있는 어떤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데 먼저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나중에 꺼낸 공이 검은 공일 확률 이런 걸 구할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꺼낸 공이 검은 공이었을 때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됐어? 그래서 시간 전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이 되는 사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되는 사건이 시간 순서상 앞에 있는 게 쉬울까? 뒤에 있는 게 쉬울까? 앞에 있는 게 쉽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걔로 딱 줄어드는 거야. 표본 공간이 줄어든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만 갖고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생각하는 건 그닥 어렵지 않은데 이 뒤에 전제 조건 A가 되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면 계산이 되게 복잡해지죠. 됐어요? 나중에 여기 뭐 문제 나오는 거 있으면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밑에 얘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표본 공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래서 뒤에 뒷페이지에 보기 2번에 보면 이런 표가 하나 주어져 있고 오른쪽 표는 어느 고등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저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기 남학생, 여학생이 있고 여기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해서 좋아하는 학생이 12명, 6명, 여기도 4명, 8명,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는 학생이 16명, 양념치킨이 14명, 남학생은 18명, 여학생은 12명 이렇게 해서 총
30명의 학생 내에서 이렇게 된 표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밑에 계속 물어보는 거지. 전체 고등학교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그 학생이 프라이드 치킨을 선호할 확률을 구하라. 뭐 어쩌고저쩌고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표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말로 주저리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이런 표를 그려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두 개야. 남자, 여자, 그 다음에 후라이드, 양념 이렇게 두 개의 기준에 의해서 분류된 표라고 해서 얘를 이중분할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중분할표. 기준이 두 개인 거야. 그래서 기준이 두 개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 이중분할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이중분할표를 그리면 조건부 확률이 좀 쉽게 계산이 되기도 하고 이 이중분할표를 못 그리면 조건부 확률 계산할 때 되게 힘들어지기도 한다. 네. 그래서 이거 잘 그리면 좋겠다. 다음 뒤에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1쪽이라고 된 데 보면 조건부 확률의 성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 성질에 보면 원소의 개수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 이걸 되게 선호하거든요. 원래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보면 여기 아까 P, B바 A를 뭐라고 정의를 해놓냐면 우리 N A분 아니고 PA분의 PA분의 P B 교집합 A라고 보통 이렇게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 그래서 확률을 갖고 계산하고 돼 있는데 이거를 확률로 갖고 계산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선생님 문제 푸는 거 보면 알겠지만 얘를 그냥 원소의 개수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편한 경우들이 있다. 물론 이게 문제에 따라서 달라. 요렇게 푸는 게 편한 경우도 있고 요렇게 푸는 게 편한 경우도 있어요. 됐어? 그래서 거기 보면 원소의 개수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이렇게 해서 걔를 확률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원소의 개수를 갖고 우리 확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한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확률로 계산해야 편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그 원소의 개수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표도 이렇게 쭉 보면 알겠지만 맨 오른쪽 그 칸에 맨 밑에 보면 그 당구장 표시 하나 돼 있고 표본 공간을 S에서 A로 축소한다고 돼 있지. 그 말이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예요. 축소.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된다는 거. 처음에 얘기했지만 결국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표본 공간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면 그 사건이라는 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을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부분집합을 다시 전체 집합으로 생각하는 표본 공간을 그놈으로 생각하는 확률이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니까 그냥 표본 공간을 축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양가로 2번에 보면 조건부 확률 거기 이제 확률로 계산하는 것들이 나와 있죠. 확률로 생각하는 그런 계산 방법들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P, B바 A하고 P, A바 B는 당연히 다르다. 물론 우연히 같을 수도 있겠죠. 우연히 어떤 특별한 경우에 우연히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성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에 PA하고 PA바 B는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다른 거야. A 사건이 일어날 확률하고 우리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다른 게 일반적인 거예요. 다른 게 일반적인 거야. 근데 같은 경우도 있지. 우리 이거 두 개가 같을 때를 A 사건과 B 사건이 뭐라고 불러요? 독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학교에서 배웠어요. 독립과 종속 안 배웠어요 아직? 배웠어? 독립과 종속에 의하면 저 두 개가 똑같을 조건이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독립일 확률이에요. 네. 같은 거요? 그치, 이게 두 개가 똑같으면 즉 A 사건이 혼자 일어나거나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나거나 확률이 다르지 않아? 확률이 바뀌지 않아? 이 확률이 똑같아? 그러면 A 사건이 B 사건과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상관이 없다는 거지. B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똑같다? 또는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뭐까지 붙이냐면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요렇게까지 붙이거든요. 그러면 B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혹은 지 혼자 일어나든 확률이 다 똑같다? 우리 이거를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니? 물론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일 때는 이걸 확인하는 것보다 이걸 확인하는 게 더 빠르죠. PA 교집합 B가 A, PA 곱하기 PB랑 똑같냐 다르냐 이걸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기는 하지만 개념상 의미상 이거가 원래 그 위에 하얀색으로 써놓은 게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말의 뜻이야. A 사건이 지 혼자 일어나던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나던 혹은 B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A 사건이 일어나던 그 확률에 변함이 없으면 A 사건은 B 사건과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다. 즉 독립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일 땐 이렇게 되겠지만 독립이 아니면 이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확률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독립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조개 다를 수 있다. 자, 다음 5번. 요게 이제 은근 약간 어려운 문제들에서 문제 속에 숨겨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간 5번에 PA도 0보다 크고 PB도 0보다 클 때, 즉 공사건이 아닐 때. 우리 확률이 0인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 근데 A 사건과 B 사건이 공사건이 아니야. PA도 0보다 크고 PB도 0보다 커. 이때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PB바 A와 PA바 B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우리 배반 사건이라는 게 뭘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냐면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 혹은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즉 서로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우리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만약에 PB바 A에서 A 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B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면 PB바 A는 무조건 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리고 어차피 둘이 서로 배반 사건이면 분자에 있는 PA 교집합 B가 우리 뭐가 돼? 얘가 0이 되는 거거든. 얘가 0인 사건을 우리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배반 사건에서는 그 각각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조건 확률은 무조건 0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걔가 배반이라는 걸 은근히 조건으로 던져주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배반이면 저 조건 확률들이 0이 된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6번도 좀 중요한 건데, 6번은 PA도 0보다 크고 PB도 0보다 클 때, 즉 공사건이 아닐 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뺀 것과 똑같다. 맞죠? 그래서 뒤에 조건이 붙어도 얘가 똑같다 이런 얘기거든. 우리 어차피 여사건의 확률에서 A의 여사건의 확률은 1-PA가 되는 거였었잖아. 되니? 근데 이 뒤에다가 조건이 붙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똑같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즉 이 뒤에 B가 이렇게 조건으로 붙는 거야. 여기도 1-P 여기 뒤에다가 조건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혹은 얘네 둘이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P, A, 바, B가 1-P, A의 여사건 파, P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있어? 그래서 우리 여사건의 확률은 조건부 확률일 때도 똑같이 성립하는 거다. 요게 양반의 6번에 나와 있는 조건부 확률의 성질이고요. 다음 7번이 뭐냐면 이게 이제 시간 순서상 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조건으로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7번을 보면 P, B바 A의 여사건 플러스 P, B의 여사건 바 A의 여사건은 항상 1이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 P, B바 A의 여사건 거기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해설에 보면 얘네들을 정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얘가 서로 통분이 돼서 PA의 여사건분의 PA의 여사건 이렇게 되는 거라 확률이 무조건 1이다. 됐죠? 별 얘기는 아니에요. 별 얘기는 아닌데 이거를 합칠 수 있다. B와 B의 여사건을 합쳐서 얘가 전체처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호를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한데 거기 보면 P B바 A의 여사건 플러스 P, B의 여집합 바 A의 여사건이 1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어쨌든 얘가 조건이잖아. 이 두 개가 조건이니까 이 조건이 되는 사건이 곧 우리 이 확률 계산에서는 얘가 표본 공간이 되는 거거든. 됐니? 그런데 앞에 B하고 더하기 B의 여사건을 하면 이게 뭐가 돼? 이게 전체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A 여사건이라는 게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도 곧 뭐랑 똑같은 거야? 표본 공간이랑 똑같으니까 확률이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7번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게 말로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기호로 나오면 이런 기호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기호랑도 여러분들이 좀 친해져야 합니다. 네. 자, 다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는 우리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확률의 그 정리가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덧셈 정리는 조건 확률 앞에 나오는 거라 우리 덧셈 정리. 그래서 덧셈 정리는 우리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합사건은 우리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P, A 합집합 B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게 합사건, 그러니까 덧셈 정리인 거죠. 그래서 얘는 P, A 더하기 P, B 빼기 P, A 교집합 B 요게 이제 요걸 덧셈 정리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P, A랑 P, B랑 다 집어넣어. 근데 겹치는 건 여기랑 여기에 두 번씩 들어갈 거니까 한 번을 빼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포제 원리라고도 불러요. 포함시키고 제외시키는 거죠. 원리. 일단 포함시키고 나중에 두 번씩 포함된 건 다시 제외한다. 이거를 포제 원리 이렇게도 부르는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혹은 모르겠어요. 학톡에서 거의 물어보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수능 문제나 이런데 어렵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 P,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배웠던 거 집합에서 배웠던 건데 PA 더하기 PB 더하기 PC에서 뭐를 빼주면 돼? P, A 교집합 B, P, B 교집합 C 빼기 PC 교집합 A를 빼주는데 이러면 또 너무 많이 빼줘서 다시 뭐를 더해줘야 돼? A 교집합 B 교집합 C 요 사건은 요 확률을 더해줘야지만 우리 세 사건이 저렇게 돼 있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것도 덧셈 정리예요. 세 사건 세 개에 대해서 4개짜리는 본 적 없어요. 4개짜리도 있긴 있는데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다는 얘기야. 굳이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곱셈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곱셈 정리는 뭐냐면 우리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이렇게 딱 해갖고 P, A, 교집합 B 이렇게 써놨더니 또 위에 거를 보고 요거 두 개 자리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용감하게 이거를 PA 더하기 PB 빼기 PA 합집합 B 이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야 이럴 거면 이걸 곱사건이라고 곱셈 정리라고 따로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PA 곱하기 PB 바 A가 되거나 혹은 PA 바 B 곱하기 PB 이렇게 나타내는 걸 곱셈 정리라고 불러요. 됐니? 이건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서 오는 거야. 우리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뭐였냐면 이거였잖아. PA 바 B가 우리 PB분의 PA 교집합 B였으니까 이거를 이쪽에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고 맞죠? 혹은 PB 바 A가 우리 PA분의 PA 교집합 B가 되는 거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다 곱해주면 요놈이 나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확률을 곱해서 얘가 되는 걸 우리 곱셈 정리라고 부르고 특히 이 덧셈 정리나 곱셈 정리는 특이한 경우에 우리 특별한 경우에 더 우리 시험에서 더 많이 물어보는데 덧셈 정리는 A와 B가 모일 때가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냐면 A와 B가 배반 사건인 경우를 제일 많이 물어보지. 또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얘가 뭐가 돼?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PA 합집합 B가 PA 더하기 PB랑 똑같다? 이거를 덧셈 정리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PB와 A가 A와 B가 무슨 사건이면? 독립사건이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PB바 A가 PB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PAU 집합비가 PA 곱하기 PB, 여기도 PA 곱하기 PB가 되는 건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일 거예요. 네. 근데 이 독립사건이라는 건 배반사건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독립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서 나중에 이 독립 갖고 많이 물어볼 거고, 이번 신호등 봤더니 아직 독립은 얘기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따로 하나가 다시 따로 신호등 프린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곱셈 정리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몇 페이지야? 179페이지 가보시면 거기에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래서 표본공간 S에서 두 사건 A와 B가 A 합 집합 B는 S 표본공간이고 서로 배반 사건일 때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여 조건부 확률을 새롭게 정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 E가 일어날 조건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뭐 이렇게 된다. 어떤 특정한 사건 E가 일어날 조건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뭐 이렇게 된다. 얘 왜 이러니? 아니야?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건 언제냐면 시간 그 선호상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을 때 우리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 여기 179페이지에 있는 조건부 확률을 그러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얘를 이용하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됐죠? 네.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얘기를 할 거니까. 근데 나중에 선생님 문제 푸는 거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이거를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거든.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 191페이지에 보면 조건부 확률을 수용도로 해결하기. 이게 나중에 우리 신호등 문제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이 수용도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 수용도는 여러분들 앞으로 선생님 근데 수용도를 그리진 않을 거거든요. 선생님 뭘 할 거냐면 다 이중분할표로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중분할표가 우선이고,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을 그러니까 이 수용도를 좀 잘 그리면 나중에 뭐 조건부 확률이니 뭐니 이런 거 이런 이론 개념 이런 거 다 없이도 모든 확률 계산에서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실제 어려운 문제들 이게 여러분들 하나 먼저 이거 신호등 먼저 풀어보고 갈까요? 신호등 네. 문제에서 어떤 게 있냐면 요거 수용도를 이뤄낸다는 게 그 여러분들 신호등 학습지 상에 보면 상의 4번 이거거든요. 이거 상의 4번. 헐요.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질병 A의 감염 여부를 진단할 때 쓰이는 어느 시약은 질병 A에 감염된 사람을 질병 A에 감염됐다고 진단할 확률이 99%이고 질병 A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질병 A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90%라고 한다. 이때 질병 A에 감염된 사람 10명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 90명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이 시약을 이용한 검사에서 질병 A에 감염되었다고 진단되었을 때 이 사람이 질병 A에 감염되지 않았을 확률은 P분의 Q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거기 나와 있는 수용도처럼 그렇게 푼다는 얘기인데 그 수용도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선생님은 그렇게 안 풀고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거든요. 잘 보세요. 이중분할표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중분할인데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실제 이 병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그 다음에 판단이 있는 거예요. 실제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그 다음에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이렇게 이중분할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이고 지금 10명이고 실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90명이래요. 되니? 그런데 이 진단에 쓰이는 시약은 감염 여부를 진단할 때 쓰이는 시약은 A에 감염된 사람을 질병 A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할 확률이 99%래. 그럼 이 10명 중에 1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실제 이 질병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은 몇 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9명. 예, 99%인데. 10명. 네. 9.9명. 9.9명이 있네요. 그치? 그렇게 돼요?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죠. 어떻게 9.9?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확률이니까 아, 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9.9명. 아, 그럼 질병 A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질병 A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90%래. 되니? 그럼 여기가 몇 명이야? 81명이 되는 거지. 99, 81. 맞아요? 그럼 여기는 9명. 그럼 여기는 몇 명이에요? 0.1명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됐죠? 물론 얘가 사람 명수니까 10분의 1 자를 수는 없잖아 라고 생각하면 이 인원수를 늘리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81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90 곱하기 9 0.90% 0.9 99 81 여기 이렇게.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시약을 이용한 검사에서 질병 A에 감염되었다고 진단되었을 때 그럼 진단된 사람은 어디야? 여기죠. 됐니? 질병 A에 감염되었다고 진단된 건 여기야. 그럼 9.9 더하기 9 분의 실제 이 사람이 질병 A에 감염되지 않았을 확률은 어떤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얘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9명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선생님, 어? 그 분모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분모가 판단, 실제 이 시약 검사를 통해서 질병 A에 감염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 아, 9.9명. 그러니까 실제 환자 중에 9.9명이 감염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거고, 네. 환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도 9명은 그 병에 걸렸다고 판단되었다는 거잖아요. 이 시약에 의하면 10%는 네. 됐니?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도 병에 걸렸다고 판단이 된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병에 걸렸다고 판단된 사람은 9.9 또는 9. 이것분에 전체 이것분에 네. 실제 걸린 사람은 얘네들이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았을 확률이구나. 그럼 감염되지 않았을 거는 9명. 네. 요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거 18.9분의 9 10을 곱하면 189분의 90.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9로 약분하면 21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됐어? 이게 답이에요. 네. 이게 끝이야. 되게 쉽죠? 쉽네요. 엄청 쉽죠. 쉬워요. 이렇게 이중분할표만 제대로 그리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저게 안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자, 다시 우리 아까 그 푼트로 넘어가서 독립과 종속은 일단 오늘 그 신호등 문제는 없으니까 이거는 일단 건너갈게요. 그래서 일단 갖고 계셔. 이거 나중에 신호등 나오면 그거 다시 한 번 더 하고 가면 되니까 일단 통계 전까지는 프린트는 다 준 거예요. 왜? 아니에요. 아니야? 일단 신호등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네. 그냥 다 풀러 가는 거죠. 가야죠. 왜? 뭐가 웃긴 건지 모르겠는데. 쌤 너무 웃겨요. 내가 개그맨이야? 자, 1번 하 난이도 하부터 1번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PB가 4분의 1, PA와 B가 3분의 2일 때 PA 교집합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되니? 그럼 얘는 그냥 간단하게 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 뭐가 줬으니까 A와 B가 줬으니까 PA와 B가 다시 한번 P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PB가 4분의 1이라고 했고 PA 교집합 B는 내가 구하는 놈이고 PA와 B는 뭐라고 줬으니까 3분의 2라고 줬으니까 이걸 이쪽에 곱하면 PA 교집합 B는 얼마가 돼?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답이 3번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다음 2번도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PA가 4분의 3, PB가 2분의 1, PA와 B가 3분의 2일 때 PB와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PA가 4분의 3. 이것도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벤 다이어그램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식으로 먼저 해보면 PA가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PA바 B가 3분의 2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PA바 B가 5분의 이게 아니라 PB를 먼저 써야 되겠네. 그냥 PB가 2분의 1. 그럼 PA바 B는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되는 거고 이때 PB가 얼마라고 알려줬어요? 2분의 1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여기가 PA 교집합 B 이렇게 되면 이걸 이쪽에 곱했을 때 PA 교집합 B는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3분의 1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때 PB바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B바 A는 PA분의 PA 교집합 B가 될 거고요. 그러면 PA가 4분의 3이라고 알려줬고 PB는 3분의 1이라고 구해줬으니까 얘는 답이 9분의 4가 된다? 일단 답은 9분의 4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A와 B 사건에 벤 다이어그램을 좀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PA가 얼마래요? 얘가 4분의 3이래요. 그리고 PB가 2분의 1이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PA바 B가 3분의 2라고 줬잖아. 그럼 네. PA바 B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는 B 중에 요놈에 해당되는 게 3분의 2다 그 얘기거든. B 중에 A. 됐니? 네. PA바 B는 B가 일어났을 때 그 중에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얘를 전체로 봤을 때 요놈의 비율이 얼마냐? 그게 PA바 B가 되는 거거든. 그게 3분의 1이래요. 네. 됐니? 그럼 여기다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얘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니까 얘가 9분의 아니지 6분의 1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맞죠? 다시 얘를 전체를 이게 3분의 2라는 건 이거 전체를 3개로 봤을 때 그 중에 얘가 2개라는 뜻이야. 아. 됐니? 그러니까 이거에다 곱하기 3분의 1을 하고 여기다 곱하기 2 여기다 곱하기 1 하면 되는 거야. 아. 아니 여기가 곱하기 2 미안해. 여기가 곱하기 1. 네. 맞죠? 얘가 2개 여기가 1개. 근데 한 개라고. 아. 다시 이게 이 전체를 3개로 봤을 때 여기가 2개고 여기가 1개라는 뜻이라고. 그게 2라는. 그렇지. 이 3분의 2라는 말의 뜻이 B를 전체로 봤을 때 A에 해당되는 게 2개가 된다 그 뜻이에요. 아, 네. 네. 됐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 6분의 1. 그럼 4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아 잠깐 뭐라고요? 아니 이제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인 걸 알았으니까 네. A가 4분의 3이었잖아. 네. 그러면 12분의 5. 12분의 5야? 맞아? 네. 아, 4분의 3에서 그치. 그럼 여기가 12분의 5지? 네. 맞아요? 그럼 여기도 12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4. 4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전체 9개 중에서 4개. 그래서 9분의 4예요. 여기가 왜 다섯- 9개죠? 10, 12, 12를 빼고 나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아, 그래서 9개 9개 중에 4개. 그 9개 중에 여기가 4개. 그래서 9분의 4. 선생님 벤다이어그램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네. 이게 편해지면 나중에 되게 복잡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2개짜리일 때는 식이 더 편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 수능 문제나 이런 거 어려운 문제 풀어보면 사건이 개수가 늘어나. 막 3개, 4개 막 이렇게 늘어나. 그때는 벤 다이어그램이 편한 경우들도 있다. 쌤, 근데요 저 B의 2분의 1에다가 왜 곱하기 3분의 1을 한 거? 그러니까 전체를 3개로 봤으니까 3개로 나눈 거야. 아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 2개, 1개. 아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채워 넣어서 숫자를 만들면 여기도 왜 분모를 똑같이 만들었어? 날리면 되니까. 분모가 똑같아야지만 비율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분모를 둘 다 12로 만들어주면 여기가 5개, 여기가 4개. 그럼 전체 9개 중에 여기가 4개니까 확률은 9분의 4. 오. B바 A는 A 중에 B가 몇 개냐 이걸 물어본 거라고. 네. 네. 되니? 그럼 A가 전체 9개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B는 4개가 되는 거니까 P, B바 A는 9분의 4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3번은 더 쉬운 거야. 잘 보세요. 3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일 때 이 눈의 수가 6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거 식 하나도 필요 없죠. 어차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소수는 몇 개가 있어요? 3개. 2, 3, 5, 3개. 그 중에서 6의 약수는 2개. 2, 3, 2개. 답은 3분의 2. 끝이야 이게. 와우. 완전 쉽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선생님 아까 그랬잖아. 선생님은 계산할 때 원소 개수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 네. 이렇게 원소 개수를 쓰는 거야. 아. 되니?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나중에 이제 쏘게 먹는 건 뭘 쏘게 먹냐면 얘네들이 그런 사건의 확률이 똑같지 않은 사건들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건이 어렵죠. 어려워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네. 아니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교하고 이름이 뭐죠? 고현 현채? 다교하고 현채가 싸우면 90% 확률로 현채가 이긴다고 그래요. 선생님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제가 또 89. 제가 89. 아니 그러니까 일단 둘이 싸워서 50대 50이라고 한번 해보자. 네. 응? 둘이 싸워서 이길 확률이 똑같아? 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정확하다. 그냥 무식을 하세요. 아니야 이거 별로 부적절한 것 같아. 아니야 나중에 지금 예를 들기가 좀 뭐한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싸운 걸로 예를 드니까 조금 너무 저거한 것 같은데 자 봐라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어떤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 안에는 공이 두 종류가 있어요. 1이 적힌 공이 있고 2가 적힌 공이 있어. 그런데 1이라는 숫자가 적힌 공은 100개가 들어있고 2라는 숫자가 적힌 공은 10개가 들어있다고 쳐봅시다. 되니?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1이라는 공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2가 적힌 공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1이에요. 1이 적힌 공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나오는 표본 공간은 어차피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 네. 되니?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은 놈을 취급해서 이 두 개,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 뽑아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걔가 홀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1, 2 두 개 중에 홀수는 1 한 개니까 확률은 2분의 1 이러면 틀린다는 거지. 뭐죠? 됐어? 왜냐하면 잘 봐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어차피 얘가 두 개잖아요. 표본 공간은 두 개. 내가 여기서 공을 꺼내는데 1이 적힌 공 100개와 2가 적힌 공 10개가 섞여 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냈는데 3이나 4가 적힌 공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네. 되니? 그러면 나는 이 중에서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 여러분들 당연히 이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네. 1이 적힌 공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2가 적힌 공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1이 적힌 공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거잖아? 네. 그런데 어차피 나오는 공은 1, 2 둘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어차피 1, 2 하나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나올 가능성은 2분의 1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그럼 된다는 안 거지. 되죠. 안 된다고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실제로 개수가 다르잖아.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소수인데 그 소수가 2, 3, 5고 그 2, 3, 5가 나올 가능성이 똑같으니까 이때는 개수로 3개 중에 2개 그 눈의 수가 6의 약수일 확률을 3분의 2라고 해도 되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데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에 2가 적힌 공은 200개가 들어있고 네. 3이 적힌 공은 300개가 들어있고 네. 5가 적힌 공은 500개가 들어있다고 쳐봅시다. 네. 되니?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개를 뽑았는데 나온 눈의 수가 나온 눈에 적힌 그러니까 나온 공에 적힌 수가 소수일 때
네. 됐니? 그 눈의 수가 6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그때도 3분의 2라고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그때는 왜 나올 가능성이 다르잖아. 그럼 저 때 뭐예요? 됐니? 그러면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일 때니까 소수는 이 1000개지. 네. 됐니? 근데 그 1000개 중에 실제 6의 약수인 건 몇 개예요? 500개. 500개잖아. 2분의 그럼 1이죠. 얘는 확률이 2분의 1이 돼야 맞는 것이.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개수로 세는 게 위험할 때도 있다. 결과만 놓고 개수로 따져도 우리 조건부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릴 수도 있다. 네. 그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다음 4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1이 아닐 때 이 눈의 수가 6이 아닐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 확률이 5분의 4죠. 1이 아닌 건 5개. 그 중에서 6이 아닌 건 4개. 너무 빨리. 자, 다시. 5분까지 이해했어요. 5분을.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1이 아닐 때 5분의 5분 이건 됐어요. 5분의. 근데 그 5개의 숫자 중에서 6이 아닌 건 4라고. 다섯 네 개 개. 중에서 그 5개 중에서 6이 아닌 건 4개. 그럼 아, 확률은 네. 5분의 4. 뭐 얘기 아니에요? 5분의 4. 예? 1. 6이 아닐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이 아니에요. 그치? 2, 3, 4, 5, 6 중에 6을 뺀 2, 3, 4, 5. 지금 5개 이해됐어요. 중에 4개. 네. 오케이 5번. 자, 일단 5번. 네. 어느 수학 동아리 학생 24명은 각각 수학 난제인 리만 가설과 푸엔카레 추측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리만 가설과 푸엔카레 추측을 선택한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이 동아리 학생, 이게 이중분할표예요. 그래서 이 동아리 학생 24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 1명이 리만 가설을 선택한 학생일 때, 그럼 리만 가설을 선택한 학생이 총 몇 명이니? 16명. 분모 16분의 리만 가설은 세로로 봐야 되잖아. 그렇지. 1학년 10명과 2학년 6명. 리만 가설을 선택한 학생은 총 16명. 네. 그 중에서 2학년 학생은 몇 명이에요? 6명이죠? 6명. 그럼 16분의 6, 약분하면 8분의 3, 답은 3번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네. 자, 다음 난이도 중으로 가서 1번. 자, 어느 학년 학생의 60%는 남학생이고 2학년에 남학생의 50%, 여학생의 40%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 학년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죠. 네. 되니? 그러면 선생님은 이건 이렇게 풀어. 이것도 이중분할표야 결국에는. 조건부 확률은 다 이중분할표예요. 됐어? 그래서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고 봉사활동을 하는 놈이 있고 안 하는 놈이 있어요. 이중분할표가 이렇게 생겨먹는 거야. 자, 근데 남학생은 총 몇 퍼센트래요? 60%라고 했어. 그지? 그럼 전체를 100으로 잡고 가는 거야. 만약에 소수점 나오면 거기다 적절한 그냥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남학생이 60%, 얘가 60명, 여학생이 40%, 얘가 40명이라고 놓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남학생의 50%가 봉사활동을 한대. 그럼 남학생 중에 봉사활동을 하는 건 30명, 안 하는 놈도 30명 이렇게 되는 거고 여학생은 40%가 봉사활동을 한대. 그럼 40명의 40%니까 16명, 40명이 60%니까 24명이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거죠. 네. 됐니? 그러면 이 전체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선택했을 때 그 학생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의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전체는 100명이니까 100분의 46 약분하면 50분의 23 얘가 답이에요. 네. 그잖아. 2학년의 학생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100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이 총 46명. 그럼 100분의 46 약분하면 50분의 23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네. 됐죠? 네. 그래서 이 분할표를 잘 그리면 쉽다. 네. 자, 다음 이번에 서로 다른 연필 4개와 서로 다른 볼펜 6개 중에서 임의로 2개의 필기구를 동시에 선택하는 시행을 한다. 자, 이 시행에서 선택한 2개의 필기구에 연필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 2개가 모두 필기구가 연필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맞죠?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한 2, 3, 5 숫자 개수 다른 거예요. 이거를 풀라고 했더니 잘못 푸는 것부터 먼저 보여줄게요. 네. 이걸 풀라고 했더니 이러는 거지. 어차피 뽑아봤자 연필 나오는 경우 있고 연필 볼펜 나오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볼펜 나오는 경우 세 가지밖에 없을 거다. 근데 그 중에서 두 개가 모두 연필일 확률이니까 3분의 1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아니지. 연필이 포함되어 있을 때니까 미안해. 연필이 포함되어 있을 때 둘 다 연필일 확률을 구하라.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대답을 하면 틀린다는 얘기야. 왜? 이 안에는 연필의 개수와 볼펜의 개수가 달라. 네. 무슨 말인지 연필이랑 이해돼요? 볼펜이랑 개수가 같으면 개수가 같으면 그냥 2분의 1 이래도 되지.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연필의 개수와 볼펜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네. 됐어? 그리고 문제를 좀 더 어렵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 개를 먼저 선택하고 되니? 한 개를 나중에 선택하는데 첫 번째 뽑은 걸 집어넣지 않고 두 번째 걸 선택하는 거야. 네. 그럼 첫 번째 연필을 뽑았을 때 두 번째 연필을 뽑을 확률과 첫 번째 볼펜을 뽑았을 때 두 번째 연필을 뽑을 확률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얘기가 골치 아파지는 거죠. 네. 되니? 근데 얘는 다행히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는 시행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됐어? 근데 이 시행에서 선택한 두 개의 필기구에 연필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 두 개의 필기구가 모두 연필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 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는 거야, 결국에. 그래서 둘 다 연필인 경우, 그럼 둘 다 연필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 4C2가 되겠지. 연필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네. 혹은 연필 또는 볼펜은 뭐가 되는 거야? 연필은 4C1 곱하기 볼펜은 6C1. 이게 연필 하나 볼펜 하나 아니야? 네. 되니? 근데 그 중에서 연필 2개, 4C2 이게 답이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4C2 6 플러스 얘는 4, 6에 24분의 위에는 6. 그럼 얘가 30분의 6이니까 5로 약분하면 5분의 1 얘가 답이에요. 네. 계산은 쉽지. 계산은 어렵지 않은데 얘가 방금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한 거 개수가 다를 때는 이렇게 경우의 수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다음 3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와 B라고 하자. 이때 A분의 B가 자연수일 때 A 곱하기 B가 소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다 쓰는 거야 이거는. 응? 이게 제일 속 편해. 어차피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없어? 36가지밖에 없거든. 36개 근데 다 써요? 뭐라고? 36개 다 써요? 아니 근데 A분의 B가 자연수일 때 그랬으니까 A분의 B가 아. 자연수인 것만 쓰고 시작하면 되겠지. 네. 됐어? 그래서 여기가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1분의 4, 1분의 5, 너무 1분의 6. 많아요. 안 많아요. 2분의 2, 2분의 4, 2분의 6. 계속 확 줄어들어. 3분의 3, 3분의 6, 4분의 4, 5분의 5, 6분의 6. 얘가 자연수가 되는 모든 경우 아니에요? 잠시만요. 맞아요. A분의 B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네. B가 A의 배수여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경우의 수가 아까 내가 1, 요거 6개 쓰는 것 때문에 많아요 그랬죠? 네. 근데 몇 개 없잖아요? 됐니? 그럼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 7, 8, 9, 10, 11, 12, 13, 14 14개 중에 네. 자, 이 중에서 A 곱하기 B가 소수가 되는 거 얘 소수야 아니에요? 아니죠? 얘 맞아요? 맞죠? 한 개. 그러니까 여기다 소수인 거를 동그라미 칠 거야. 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세 개, 8 아니고 그지? 그럼 몇 개밖에 없어? 세 개. 답은 2번. 동그라미 잘 쳤어. 아니 두 개 곱해서 위아래 분자분모 곱해서 소수가 되는 경우는 요거 세 가지밖에 없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14개 중에 세 개라고요. 쉽다. 다음이요. 다음 4번. 네. 얘는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아까 선생님 좀 까탈스러워질 거라고 한 거 있죠? 이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당첨인 제비 6개를 포함하여 11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통에서 두 사람 A와 B가 차례대로 제비를 한 개씩 이면 뽑을 때
두 사람이 모두 당첨인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고 그랬어. 다행히 근데 얘는 뭐는 아니야? 순서대로 보면. 조건부 확률은 아니야. 네? 됐니? 이거 조건부 확률을 묻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알아요? 조건부 확률 뽑을 때 뭐- 조건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했는데 임의로 뽑을 때 그건 시행이죠. 사건이 아니죠. 임의로 뽑을 때 이건 시행 아니니? 네. 사건이 아니라? 그럼 조건부려면 뽑아서 뭐뭐일 때 그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뭐뭐 했을 때라는 말 앞에 사건이 있어야지만 그게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고. 얘는 A와 B가 차례대로 제비를 한 개씩 임의로 뽑을 때 이건 시행 아니니? 이런 일을 한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는 시행이니까 조건부 확률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건 곱셈 정리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11분의 6. 그럼 두 번째 놈이 당첨 제비를 뽑은 확률은 얼마야? 이번엔 제비도 줄었고 당첨 제비도 줄었죠. 네. 맞죠? 끝이에요? 그치. 근데 얘는 왜 곱해요? 독립시행 아니죠? 독립시행이 아닌데 곱셈 정리라고 했잖아.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and 그런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있으면 끝이에요. 곱해도 돼요? 완전 쉽네. 근데 왜 곱해요? 야, 이게 이거야. P, A, 교, B. A도 당첨 제비를 뽑고 그리고 B도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이걸 언제 못 썼죠? 독립사건일 때 못 썼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게 PA 곱하기 PB란 게 아니야. 이게 PA 곱하기 PB바 A를 한 거예요. 왜죠? 조건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아니 이게 이거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네. 이거는 뒤에 바가 없잖아.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고. 저거 조건부에서 나온 식이잖아요. 아니 이게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곱사건의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 조건부 확률을 생각하는 거라고. 조건부는 조건부 아니어도 저 공식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봐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이게 조건인 거야. 예를 들어서 뽑은 제비를 다시 넣을 때는 확률이 11분의 6 곱하기 11분의 6이 되는 거겠지. 근데 얘는 첫 번째 놈이 당첨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다시 넣지 않으면 얘가 영향을 받아서 10분의 5로 바뀌는 거라고. 얘가 당첨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이 P, B의 확률이 바뀐 거라고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요. 이거 중에 1번도 조건부 확률이 아니에요? 1번? 네. 뭐였지 아까 1번? 그치 이것도 조건부 확률이 아니지. 근데 왜 조건부 확률 문제 있는 거예요? 이 곱사건의 확률 이걸 아까 곱셈 정리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곱셈 정리에 의해서 A 사건과 B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은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라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얘가 일어났기 때문에 P, B가 바뀌었다니까. 앞에 A가 어떤 당첨 제비를 뽑느냐 당첨 제비가 아닌 제비를 뽑느냐에 따라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바뀐다고요. 그럼 제 마지막이에요. 이거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이거? 네. 이거? 이거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야 이거는.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세 문제 남았네. 그런데 얘가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이게 문제인 거지. 네. 됐어? 그러니까 이 처음에 A가 당첨 제비를 뽑은 경우 혹은 당첨 제비를 뽑지 않은 경우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달라지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 갖고 그래 쉬는 시간 이거 갖고 원래 되게 재밌는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몬티올 게임이라는 거 있고 몬티올 문제. 했는데? 그게 이거야. 몬티올 이거 문 열었을 때 염소 있는 거? 염소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문짝이 3개가 있어. 네. 문짝이 3개가 있고 이 문짝 3개 중에 두 개의 문 뒤에는 염소가 있고 한 개의 문 뒤에는 여학생들이니까 얘들이 뭐 좋아하냐? 여기 양념 통닭이 있어요. 나는 여기 마라탕이라고 해야죠. 그래 마라탕 있어요. 마라탕 있어요. 그래서 마라탕이 있는 문을 열면 마라탕을 준다고 하고 선택을 시킨 거야. 네. 그랬더니 다교가 A, B, C가 있는 염소가 더 좋다고? 하여튼 A, B, C가 있는데 A를 딱 선택을 한 거야 다교가. 네. 그랬더니 내가 진행자야. 네. 진행자가 그럼 B, C 두 개가 있잖아. 네. 이 중에서 문을 한 개 열어갖고 여기에 염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나는 뭐가 어딘지 알아. 근데
네가 이걸 선택했잖아. 네. 그럼 이 둘 중에 염소가 그러니까 마라탕이 아닌 게 분명히 염소인 게 분명히 있겠지. 네. 근데 그걸 열어서 너한테 염소를 보여준 거야. 네. 그러면 네가 처음에 이거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바꾸는 게 유리할까요? 바꾸지 않는 게 유리할까요? 바꾸는 거. 바꾸는 게 유리해요. 무조건 바꾸는 게 유리해요. 왜요? 왜냐면 이걸 하나 깠잖아. 이걸 하나 깠기 때문에 그럼 아닌 걸 보여줬잖아.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 네. 하나가 아닌 걸 깐 게 보여줬잖아. 그럼 여기에 마라탕이 있으니까 얘가 선택하지 않은 얘가 처음에 선택한 여기에 마라탕이 있을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 3분의 1이죠. 네. 여기에 마라탕이 있을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 2분의 1이에요. 아 하나 깠으니까요? 하나 깠으니까. 아 그러네. 맞아요? 하나 까서 보여줬잖아. 네. 그럼 여기 있는 거 여기 있을 확률은 2분의 1이요. 그럼 여기 있을 확률보다 여기 있을 확률이 높지? 근데 그러니까 심지어 선택을 저한테 바꾸는 게 얘를 유리해요. 열게 되면 A도 2분의 1, B도 2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있을 확률이 맞아요. 있을 확률이 얘는 까기 전에 선택한 거고 네. 얘는 깐 후에 얘를 선택하는 거야. 하나를 깐 이후에 확률이 달라요. 아 근데 얘 깠으면 얘네 줄 확률 똑같잖아요. 2분의 1.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네. 여기 100개의 문이 있어.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어? 1번을 하나 선택했어. 1번 하나 선택했어. 근데 나머지 99개 중에 내가 97개를 열어서 아닌 걸 보여줬어. 그럼 몇 개 남았어? 2개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선택을 바꾸는 게 유리해요? 바꾸지 않는 게 유리해요? 바꾸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아? 그래요? 맞지? 맞지? 99분의 1이잖아. 얘는 100분의 1이야. 원래 여기 있을 확률은 100분의 1이야. 근데 나머지 99개 중에 아닌 건 97개 까서 보여줬잖아. 그러면 나머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확률이니까 이건 확률이 네. 2분의 50%로 대폭 높아진 거지. 네. 우와 신기하다. 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몬티올 문제라고 하는 거야. 네. 다음 됐어? 해요. 그래서 얘도 오늘 시간 한번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재밌겠다. 이미 한 거. 몬티올 게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시장계 유사하게 아 저. 선생님 이거 녹화하고 계셨어.